자, 이번에는 교과서 116쪽 가셔서 고유어의 특성을 알아봅시다. 자, 116부터 118까지 이번 강의에서 풀 겁니다. 불다라는 단어가 있네요. 이 불다와 비슷한 뜻을 지닌 낱말이 일단 빨갛다, 벌겋다, 불그스름하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 낱말들을 떠올려보고 사진에 어울리는 낱말을 써보세요. 자, 복숭아는 그냥 붉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붉은 부분도 있고 붉음에 가까운 부분도 있죠. 그래서 불그스름하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노을은 어때? 노을이? 그냥 붉게 지는 노을, 붉은 노을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죠. 또는 노을이 새빨갛다. 새빨간 노을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장미는 어때? 꽃이 붉다가 어울려? 아니면 붉은색도 어울리지만 빨간 꽃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빨갛다 또는 정말 빨갛기 때문에 새빨갛다 이렇게 등등. 이 붉다라는 하나의 단어에서 파생되는 새롭게 이렇게 약간의 변형을 주면서 만들어지는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것도 뭐 불긋불긋하다 또 있을 수 있고 뭐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고유어, 색채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주로 고유어거든요. 노랗다도 마찬가지야. 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노릇노릇하다, 누렇다, 누렁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색채의 미묘한 차이를 아주 잘 나타내주는 그런 색채의 어들은 주로 고유어입니다. 푸르도 마찬가지죠. 푸르다, 파랗다, 푸릇푸릇하다, 푸르스름하다 여러 가지. 다음 밑에 2번으로 갈까요? 쌀과 관련된 낱말. 자, 쌀이 우리가 이렇게 그 자루에 담겨서 밥하기 전에 그 알맹이, 벼의 알맹이를 쌀이라고 하죠. 그 이전에 얘가 자라나서 있는 그 풀일 때는 벼라고 하고요. 그리고 물에 끓여서 익히면 우리가 먹는 밥이 되죠. 자, 우리는 벼, 쌀, 밥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 쌀을 가리키는데 관련된 단어들이 많은데요. 누룽밥도 있고요. 그지? 근데 영어로는 그냥 다 라이스란 말이야. 똑같이. 당연히 다양할 수밖에 없죠? 영어와 문화권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어때요? 적어볼까요? 사회 시간에 배운 거. 자, 무엇을 기반으로 한 사회? 농경지를 경작해서 우리의 사회의 근원이 되는 쌀을 가지고 경제수단, 화폐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발전해온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또 그냥 이제 식생활 문화로 봤을 때도 우리는 뭐 빵이나 밀, 이것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주식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쌀이 주식이었다. 중요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이죠.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 일상 삶에서 많이 보고 겪고 접하니까 당연히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말의 고유어에는 우리의 문화가 담겨 있다. 이렇게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117쪽에 3번에 그래서 우리말의 고유어의 특성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1번 활동에서 우리는 우리 고유어가 세 개의 정도나 차이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렇게 적어볼게요. 세 개의 정도, 느낌의 차이에 따른 색채어가 매우 발달하였다. 두 번째, 우리 고유어는 농경사회와 같은
문화와 관련된 쌀 같은 것들, 말들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고유어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어오는 동안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말들. 그래서 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문화가 담겨 있다. 이게 고유어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한자어의 특성 알아볼게요. 자, 한자어는 이런 특성이 있다. 첫 번째, 보기를 보시면 마음이라는 고유어가 있네요. 그런데 이 고유어 마음하고 관련되어 있는 비슷한 뜻을 가진 한자어들이 매우 많아요. 호감, 좋아하는 감정, 의향, 뜻의 방향, 심정, 마음의 감정, 이렇게 다양한 한자어들로 마음을 바꾸어서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행 갈 마음은 있니? 할 때 이 마음 대신에 어떤 한자어로 바꿀 수가 있을까? 그렇지. 의향은 있니? 자, 미향은 말 그대로 마음의 방향이에요. 의도, 마음의 방향, 영어로 하면은 intent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죠. 다음, 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어 할 때 이 마음은 좋아하는 감정이죠. 그치? 좋은 감정. 이거는 뭘까? 호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전학갈 때 네 마음은 어땠어? 그 전학갈 때 너의 그 마음, 속, 필링이라고 할 수 있나? 심정은 어땠어? 자, 이렇게 바꾸어서 각각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상황하고 그 용도에 적절하게 의미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듯 고유어 마음과 한자어 의향, 심정, 호감을 한번 보시면 고유어와 비교할 때 한자어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고유어는 마음 하나였어요. 한자어는 의향, 심중, 심정, 호감, 여러 가지 감정, 표현들이 너무너무 다양해. 고유어는 마음과 같이 하나의 낱말이 여러 뜻으로 쓰이게 돼요. 여러 뜻을 다 포괄하는 하나의 낱말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좀 의미가 포괄적이다. 마음, 얘를 생각하시고 한자어에는 심정도 있고 의향, 의도, 여기 적히지 않은 것들도 너무너무 많죠. 감정 등등등등등등등. 자, 이것들을 보면은 고유어에 비해서 한자어는 의미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뉘어서 여러 가지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분화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눌 분이거든요. 의미가 구체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래서 자세하고 정확한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자세하고 정확한 표현이 필요한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분야나 먼저 그 전문적이거나 자세하고 전문적인 정확한 표현이 필요한 부분에서 고유어 대신에 고유어가 다 미처 표현하지 못한 정확한 구체적인 뜻을 대신해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완함. 그래서 한자어와 고유어는 사실 한자어도 너무너무 먼 옛날부터 몇천 년 전부터, 그지?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말에서 계속 쓰이면서 우리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사실 한자어가 거의 70%에 달하고 고유어가 더 적어요. 그래서 한자어와 고유어는 뗄래야 뗄 수 없게 우리말 어휘에서, 어휘 체계에서 양대산맥으로서 우리의 말들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쓰이게 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서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118쪽으로 갈게요. 자, 그럼 마지막 남은 외래어를 볼게요. 외래어의 특성 알아보자. 자, 위니 할로라는 여성을 보았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자, 비추친 애들이
외래어겠죠? 위니는 4살 때부터 피부의 한 부분에 멜라닌 색소가 없어져서 흰색 반점이 생기는 병인 백반증을 앓았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주눅이 들고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위니는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피부를 당당하게 드러내었다. 현재 그녀는 많은 디자이너의 관심을 받는 세계적인 패션 모델로 활약하고 있으며 패션쇼에서 자주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자, 위니 할로 한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선생님이 미리 찾아봤어요. 보시면 짜잔, 자, 이런 분입니다. 당당한 미소가 너무 아름다운 모델로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위니 할로, 이 글에 밑줄친 말들, TV 프로그램, 그리고 디자이너, 모델, 쇼와 같은 것들은 코유어로 쉽게 바꿀 수 없는 외래어죠? 바꿀 수 없다. 외국에서 쓰이던 말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꾸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외래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외래어는 이미 우리말에서 없으면 안 되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고유어와 한자어와 함께 우리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색함이 없이 우리 말처럼 사용되고 있다. 이게 바로 사실 외래어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어휘의 책에 속속 개념 정리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고유어, 본디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또는 그것의 기초에서 새로 만들어진 말이죠.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발달했기 때문에 고유의 민족의 정서나 문화를 잘 표현할 수 있다. 특징, 한자어,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뜻이 구체적으로 분화되어서 고유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특징, 외래어,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지만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입니다. 자, 좋게 보시면 어휘를 풍부하게 해줘요. 긍정. 그런데 무분별하게 자꾸만 우리말과 한자어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외래어를 들여와서 사용하다 보면 우리말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위협될 수 있다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나 많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는 이제는 마구마구 섞여서 혼종이 되고 있어요. 혼합어라고 해서 고유어 뿌리의 말, 그리고 한자어 뿌리의 말, 또 외래어 뿌리의 말이 마구마구 더해지면서 단어를 만드는 두 가지 원리가 있거든요. 합성과 파생의 원리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공부할 거긴 하지만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유행했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의 제목도 그렇죠. 노래 제목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잖아. 그지? 미국 스타일, 영국 스타일, 일본 스타일 할 때 이 앞에 오는 애는 한자어고 뒤에 오는 애는 외래어죠. 또 물티슈 어때요? 물티슈? 물은 고유어죠. 티슈는 외래어죠. 그쵸? 얘는 혼합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말고도 고유어 한자어, 딸기잼 같은 거. 딸기잼. 딸기는 고유어죠. 잼은 외래어죠. 메론빵. 빵 외래어인 거 아세요, 여러분? 빵 원래 프랑스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 외래어입니다. 아, 포르투갈에서 왔나? 그랬을 거예요.
딸기빵, 메론빵 이러면은 봐봐. 고유어, 외래어. 그리고 외래어, 외래어. 이렇게 서로 말은 다른 어종을 가졌지만 함께 쓰이면서 혼합된 단어들도 많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말 어휘를 풍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휘의 체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그리고 마지막 플러스 혼합어도 많아지고 있다.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